142조 보겠습니다. 142조는 이제 취소의 상대방이라고 돼 있죠. 뭐 취소의 상대방은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지금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을한테 하면 되죠. 취소 상대방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142조를 규정해 놨을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은 그 사람한테 하라 그러면 되잖아. 얘한테 하면 되잖아요. 직접 상대방이라고 보통 부르는 애들. 예. 얘한테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 갑이 을과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을하고 계약을 취소하려고 을한테 갔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하라고. 죽었어. 문제가 생기죠. 주 사람한테 취소한다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나? 상속인한테 해야 돼요. 문제는 갑이 상속인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잖아요. 갑이 을한테 계약을 취소하라고 하는데 을이 죽었어. 그럼 상속인한테 해야 되는데 상속인이 누군지 몰라. 그럼 그렇다 해서 갑이 장례식장 가가지고 을 장례식장 가서 을의 상속인은 들어라. 나는 상속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상속인 들어라. 이렇게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누군지를 확정을 먼저 해라 말이에요. 확정. 그리고 확정을 했을 때 그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142조를 만든 이유예요. 다시 한번.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고 갑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을이 딱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을한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상대방이 여럿 있어. 한 100명쯤 있어. 상대방이 똑같은 계약을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3사람한테만 계약을 취소해야 돼요. 그럼 3사람을 확정을 해야 되겠지. 그런 의미 하나. 또 하나는 상대방이 죽었어. 그러면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속인이 누군지 확정을 해.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런 의미에서 취소의 상대방의 조문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누구에게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가? 당연히 계약한 상대방이겠지. 그런데 계약 상대방이 여럿 있고 그 중에 일부에게만 또는 계약 상대방이 죽었어 상속인에게 이럴 때 그 일부가 누군지를 확정 짓고 요 사람 또는 상속인이 누군지 찾아봐서 상속인이 얘네구나. 그 사람들한테 하라. 그런 의미에서 142조를 규정을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조심하실 것은 이 기출인데요. 갑이 을의 강박에 의하여 을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을과 계약을 했어. 그럼 사기 강박을 당한 갑에게 취소권이 있고 취소한다는 말을 을에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을이 병한테 팔았어. 그 부동산을 다시. 이때 갑이 병한테 가서 나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안 된다. 갑의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과 직접 상대방의 상속인, 즉 포괄 승계인까지만이고 특정 승계한테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병한테 가서 나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병한테 말을 했다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병인데 여러분은 을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전혀 모르는 갑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갑을 간의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은 황당하겠죠.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고. 을한테 가서 하시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 을하고요. 그 을이 만약에 죽었을 때 그 상속인까지만이고요. 직접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 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따로 출제가 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취소 권자가 누군지 상대방이 누군지 매칭된 지문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권자와 취소 상대방을 가지고서 그 매칭되는 문제들을 나중에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143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 뭐냐? 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아이고야. 이런
이거지. 이건 어떻게 없어지나?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보기. 읽기 모두. 취소할 수 있는 행의 추인. 자, 우리 무권들이 추인이라는 거 법률적이고요. 무효행위 추인 봤죠? 추인이 또 나오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고. 자,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가로는 제가 하는 거고요. 취소권 포기라고 생각하시면 취소권 포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게 이거예요. 143조 1항 이렇게 돼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뭐였죠?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한 행위, 사기 강박에 한 행위를 말하죠. 그 다음 140조에 규정한 자라고 돼 있죠. 140조가 뭐였죠?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착오에 한 의사 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 한 의사 표시한 자, 그 대리인, 그 승계인 이렇게 됐죠. 그 사람이 추인할 수 있고, 즉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고 이러죠. 취소권자는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한 거죠. 아니, 내가 취소권이 있는데 취소를 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때 말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나 취소 안 하겠다. 그게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사기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한 경우에 그 계약을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뜻이에요. 그게 취소권 포기다. 취소할 수 있는 취. 그러니까 취소권을 만약에 포기했다면 당연히 취소 못하죠.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그게 취소할 수 있는 게 취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40조에 규정한 자, 제착, 사강, 대성, 즉 취소권자가 포기할 수 있고 포기했으니 취소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상대방. 취소도 이 사람, 포기도 이 사람 이렇게 당연하죠. 144조 취소할 수 있는 게 취인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취소권 포기 봤어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려면 제한이 있더라. 어떤 제한?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미성년자. 취소권이죠. 제한능력자니까 취소권이 있어. 따라서 143조를 그대로 적용하면 미성년자도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렸죠. 취소권이 있으니까. 미성년자가 취소권이 있으니까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취소권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면요.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서 취소권을 포기하는 이런 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취소 원인이 소멸했다는 말, 여기서 취소 원인 미성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멸이라는 말은 성년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려면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포기를 못하고 성년자가 된 후에 포기하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지난번에 봤던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인의 후견인 이 추인을 할 때는 그건 괜찮단 말이죠. 애가 아직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취소원이 소멸하기 전에도 부모는 추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죠. 그게 144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조문이다. 미성년자로 하여금,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로 하여금 그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는 추인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을 걸어놓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5조 법정 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정 추인 조문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범죄행위. 자, 이제 어떤 행위인지 아시겠죠?
제한능력자의 행위, 중요분의 착오한 행위, 위협한 기망이나 강박이한 행위.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전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144조입니다. 그 전조의 규정이에요. 추인할 수 있는 후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란 뜻이겠죠. 얘가 뭐였었죠?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후란 뜻이겠죠. 그죠? 추인할 수 있는 후 이퀄 취소 원인 소멸 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각호라고 되어 있죠. 조문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각호가 되는 거예요.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됩니다. 이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요. 추인한 걸로 본다. 아까 추인이 뭐였었죠? 취소한 추인, 취소권 포기였죠. 포기한 걸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이 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요. 이 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않나. 이 의를 보류했다는 건 뭔가 조건이나 단서를 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하나만 갖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갑이 자신 소유 노트북을 100만 원에 파는 계약을 했는데 부모 덕을 안 받았어요. 그럼 부모도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는데 부모도 미성년자도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성년자가 됐어. 갑이. 즉 추인할 수 있게 됐어. 취소원이 소멸했어. 이 상태에서 갑이 계약을 만약에 취소할 생각이 있다면 노트북을 넘겨주질 않겠죠.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 있다면 을로부터 100만 원을 안 받겠죠. 그런데 갑이 노트북을 넘겨줘. 이행을 해. 을이 100만 원을 주니까 받아. 수령을 해.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아. 그럼 얘는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취소권을 포기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법정 추인이라 한다.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그 취소 원인이 소멸한 상태에서 어떤 사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사실을 들여다봤더니 취소권자에게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이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럴 때 추인한 걸로 취소권을 포기한 걸로 간주하는 이런 제도를 법정 추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법정 추인 사유 6개,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계약,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위치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 앞머리 따서 전, 이, 경, 담, 양, 강 이렇게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6개가 있다. 법정 추인 사유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해서 예컨대 제한능력자 행위, 착오 사기 행방,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취소원이 소멸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 법정 추인 사유. 자, 전부나 일부의 이행. 취소권자가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거나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에 등기를 넘겨주거나 대금을 지급받거나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한 경우 이렇게 되죠. 이 이행 청구예요. 근데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 이건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미성년자 갑이 성년자가 된 후에 대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만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의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한 건 법정 추인이 아니다. 자, 세 번째 경계. 경계는 계약상 권리 의무를 바꾸는 게 경계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법정 대리 성시 매매 계약을 1억에 했어. 1억에. 근데 성년자가 된 후에 그 대금을 1억 5천으로 바꿨어. 계약 내용을 바꿨죠. 이런 걸 경계 계약이라고 해요. 이것도 추인한 걸로 봐요. 담보 제공 예를 봅니다.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 없이 부동산을 계약했는데 그 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 성년자가 됐어. 그 다음 갑에게 대금을 청구했어.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죽겠대. 야, 못 맺겠다. 담보 내놔. 담보를 제공받았어. 또 을이 갑에게 담보를 요구했더니 갑이 담보를 제공해. 이런 식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거나 이것도 법정 추인이 되더란 말이죠. 다섯 번째, 갑이 취득한 권리가 있어요. 대금 청구권. 성년자가 내면 이 대금 청구권을 팔아. 갑이 계약을 취소하면 대금 청구권이 없잖아요. 물건 팔았는데 대금 청구권이 있는데 취소하면 대금 청구권이 소멸하잖아. 근데 그걸 팔았다는 건 취소 안 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돼요. 그 다음 강제집행. 제공받은 걸 경매를 넣거나 제공된 게 경매되는데 아무 수리 안 하거나 이런 걸 추인한 걸로 보겠다 말이죠. 법정 추인. 그래서 6가지 사유가 있고요. 그 6가지 사유 중에서 대충 이해하시고요. 이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이행의 청구하고요. 양도는요. 권리 양도.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다.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문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까다로워요, 조문이. 자꾸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추인한 것을 본다. 무슨 뜻이죠? 취소권을 포기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이의를 보류한 때는 취소권을 포기하고 봐서는 안 되다. 이렇게. 자, 146조는 취소권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취소권이 있는데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을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거죠. 취소권은 3년 내 행사하거나 10년 내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기억합니다. 10년은 쉬워요.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이게 뭐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언제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날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취소권은 미성년자를 생각하세요. 자꾸 성년자가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라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놨다는 거. 이렇게 출제가 된 적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렇게 출제가 된 적 있어요. 아주 치사하죠?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3년, 10년은요. 제척기간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척기간. 우리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자꾸 그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권리자가 권리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기간이 두 개예요. 소멸시효 기간하고 제척 기간하고. 여기서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에 적용이 돼요. 주로 채권. 반면에 제척 기간은 취소권 같은 일방적인 권리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돈 빌려줬다 채권 같은 건 소멸시효에 걸린다. 취소권 같은 일방적 권리는 형성권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런 것들 취소권, 해제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제척기간에 걸린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라고 돼 있죠. 즉 3년이 지났는지 10년이 지났는지 이게 중요해요. 3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취소권 소멸하잖아. 그러니까 그 3년이나 10년이 지났는지 그래서 취소권이 소멸했는지 여부를 원래 민사소송은요.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법원이 판단해요. 그런데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조사합니다. 알아서. 그래서 요 판례가 또 146조 관해서 지문에 가끔 나옵니다. 3년, 10년 제척기간이라는 거.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서 취소권이 소멸했는지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알아서 조사한다는 거. 딱 그 정도 조문 암기하시고 요 판례까지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효와 취소까지 살펴보셨어요. 자, 이 147조 여기부터가 좀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